자, 이번 시간은 43번부터 45번까지 현대시파트입니다. 자, 가작품은 지금 일제강점기 때 이육사의 광야란 작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작품은 지금 이 박용래의 작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가작품 먼저 보시면,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놔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1년부터 3년까지는 과거, 그 다음에 다시 4연에서는 현재, 그 다음에 마지막 5연이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라 그러면, 자, 까마득한 날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현재, 그 다음에 천고의 뒤, 이게 바로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하거나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자, 우리는 이것을 추보식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보식 구성, 이걸 다른 말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까마득한 날에, 자,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것은 천지가 새롭게 생겨나는 거니까 천지가 개벽할 때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느냐 그랬어. 자, 다구는 소리, 생명의 기척조차 이때는 없었어. 아직까지 생명은 태동하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아직 어디까지 다구는 소리조차 들렸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서리적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까지를 광야의 원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연에 오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릴 때도 그랬는데, 자, 여기는 연모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니까, 자, 산맥이 바다를 이렇게 사랑을 한대요. 자, 이게 의인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맥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거고 무정물인데 무생물이란 말이야. 이것을 휘달리다 그랬으니까, 자,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돼요? 자, 이것을 화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의인법과 화류법이 다 쓰였는데, 자, 이 의미는, 자, 지금 산맥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산맥들이 어디를 향해서 뻗어 있다? 예,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 자,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서 바다를 향해 달려갈 때도 차마 이곳만큼은 침범하지 못했으리라고 했으니까 이 광야만큼은 자,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자, 신성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광야의 자, 신성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만큼 신성한 공간. 자, 끊임없는 광음을, 자, 광음이란 빛광자의 그늘 음자니까, 자, 이걸 세월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융합 복합어라고 하는데, 자, 세월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이겠죠? 자, 이것이 부지런한 계절이, 자, 꽃처럼 피어서 지고 온 그랬으니까, 자, 세월이라는 것, 시간적 흐름을 꽃이 피었다 지는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추상적 대상인 세월을 자, 꽃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강물이라는 것은 우리 문명 내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시달라까지는 자, 광야의 어떤 문명성 내지 역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연으로 갈까요? 4연은 현재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 과거에 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 광야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 인류가 지금 어떻게 정착을 하고 살았어. 그래서 문명과 역사의 흐름이 시작이 됐단 말이야. 자, 현재는 지금 눈 내리고 그 다음에 매와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고 그랬는데, 자, 눈이라는 것은 시련, 고난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이 작품에서 시대적 배경과 연결한다면 시련과 고난은 자, 바로 일제 강점기를 의미한다. 자, 이런 일제 강점기이지만 매와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는 것은 자, 이 상황 속에서도 광복으로 의한 어떤 기운 내지 그 다음에 지족, 절개 이것이 홀로 아득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은은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의 기운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야.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랬으니까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자기가 가난한 노래의 씨가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땅에 묻히겠다는 얘기죠. 자, 이건 자기 희생적 의지. 자, 이건 그 뒤 5연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조국 광복을 맞이한 기쁨의 노래를 자, 부르는 자기가 씨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자, 명령형이면서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자, 의지적인 어떤 표현을 보여줍니다. 광복
자기 희생 의지를. 자, 다시 천고의 뒤, 미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초인이란 자, 이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지도자 또는 우리 민족 지사 내지는 독립운동가,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게 초인인데,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겠대. 무엇을? 아까 가난한 노래를, 이때는 정확하게는 광복을 맞이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의지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일제강점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운이 지금 막혀 있어. 하지만 매화의 어떤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는 거 했으니까 광복의 기운이 조금씩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자, 그러면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이 광야에서 바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국 광복에 대한 어떤 염원을 자기 희생 의지로 드러낸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자, 울타리 밖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어떤 화초가 있어요. 자, 니은에 보시면 꽃이 보이죠? 화초? 이 화초를 자기 집 안에다 심었다면 자기만 보려고 하지만, 이걸 만약에 울타리 밖에다 심었다면 결국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보겠다는 얘기잖아. 자, 이게 바로 이 공동체적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인데, 자, 보면 들어볼까요? 머리가 마늘 쪽같이, 여러분 마늘 아시죠? 마늘 그 낱개. 자, 그 꼭 생긴 것이 어떻게? 자, 머리가 이렇게 됐고 뒤에 이렇게 길게 느린. 자, 같이 자 생긴 고향의 소녀와, 자, 마늘쪽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소녀와, 자, 이거 직위적 표현 뭐뭐 같이, 자,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 자, 알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통을 늘 어떻게 벗어붙이고 사는 자, 소년의 모습. 자, 여기서 순수성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과 같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이 같이라는 단어를 뭐뭐처럼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뭐뭐와 함께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자, 제가 번호를, 자, 여기 소녀를 1번, 소년을 2번, 들길을 3번에 매겨놨어요. 만약에 이 소녀, 소년과 같이, 소년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자, 이제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낯이 설지만 사랑스러운 대상은 소녀도 되고, 소년도 되고, 들길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래서 뭐뭐처럼으로 해석할 때. 근데 함께로 해석이 될 때, 자, 소녀, 소년과 함께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낯이 설고 사랑스러운 건 뭐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있는 바로 여기 들길만 이렇게 꾸며주게 되니까, 자, 여기는 들길만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그 다음에 태양이 타듯, 자, 제비가 날듯,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물이 흐르듯, 자, 뭐뭐 하듯, 뭐뭐 하듯. 자, 이것은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뭐듯,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직유법이 사용됐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자,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부분도 보여. 그리고 자, 그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니까 자, 운율감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전체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천연이란 단어인데, 자, 여기서는 천연이란 말이 뭐야? 생긴 대로 조금도 꾸밈 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그 위에 있는 소년, 소녀도 그렇고 들길도 그렇고, 자, 자연물들이 그러듯이, 자, 그렇게 모든 것이 어떻대요? 자, 전혀 꾸밈 없이 자연스럽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그랬으니까, 자, 울타리 안에 심어 놓는 게 아니라 밖에 심어 놓는다는 것은 누가? 다른 이웃들과 함께 보겠다고 했으니까, 자, 이곳은 지금 인간과 바로 자연의 어떤 조화 내지는 자, 공동체적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래오래 잔광, 자, 빛이 눈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또 그곳에는, 그 마을에는 별이 많이 뜨는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자, 별이 많이 뜬다는 것은 시골이니까 공기가 그만큼 맑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자, 이런 천연한 마을이니까, 자, 그만큼 별도 이 마을에 관심이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마을, 자, 이것과 이제 자연과 그 다음에 마을,
이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시골 마을은, 이 고향 마을은 전체적으로 자, 어떤 곳, 자, 소년과 소녀가 있고 들끼리 사랑스러운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자연의 어떤 공간이면서 자, 그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자, 결국 다른 이웃과 지금 공동체적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자, A2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C 부분에서는 추상적 대상을 자, C 부분에서는 자, 여기 부지런한 계절이 이 부분은 추상적 대상 맞죠? 자, 이게 위에 보시면 자, 이 광음도 마찬가지고요. 자, 피었다 졌다고 했으니까 꽃처럼 자,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했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대상을 구체화하여 광야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시간의 어떤 변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자, 결국 꽃처럼 꽃은 1년에 한 번 피었다 또 지잖아. 그럼 또 내년이 되면 또 다시 피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절이 그렇게 계속 바뀌는 것, 순환되고 반복되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광야가 변하는 걸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 3번. 자, 44번에 가시면 자, 기억은 초인이라고 그랬어요. 초인이라는 것은 우리 이상을 어떤 실현해 줄 수 있는 존재 내지는 민족의 구원자,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화초라는 것은 이걸 심음으로써 결국 이웃과 함께 울타리 밖에 심음으로써 같이 이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추구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지금 초인이죠. 자, 이상을 지금 실현하는 존재인 애국지사 이걸 보시면 되겠고 니은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상 화초를 어디다 심었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 심었으니까 답 5번. 45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지금 감상합니다.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요. 시에서의 시간 양상은 화자의 지향성, 이 지향성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자, 화자가 미래의 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은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추구하는 거예요. 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네요. 자, 시에서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순방향으로 자, 결국 시간이 어떻게 현재에서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미래로 흘러가는 자,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거. 흐름을 보이고요. 이때 화자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과거로의 회귀 대신에 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발전된 미래를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화자가 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 과거 지향성, 과거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화자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어떤 미래보다는 과거의 공간을 훼손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화자의 과거 회상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 공간이 존속하기를 계속 그것이 존재하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작품은 지금 어떻게 지금의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 눈 내리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결국 조국 광복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가작품은 결국 광야는 바로 미래지향적인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작품은 예전에 그 순수했던 모습 그리고 마을의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이니까 자, 이것은 나작품 과거 자,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자, 근데 이때 마을이 있다 현재형으로 지금 써놨죠? 자, 그래서 과거 회상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 현재 시제로 사용함으로써 옛날에 그 순수했던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 존속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의 가의 화자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을 통해서 그랬는데 자, 여기서 강물이 상징하는 것은 문명 내지는 뭐 자, 역사가 태동하는 것, 시작되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하여 극복 자세를 보인다고 했는데 가작품은 미래지향적 작품은 맞아요. 자, 하지만 이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다는 것은 자, 과거에 결국 천지가 개벽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결국 광야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 이제 인류들이 모여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이 자체가 지금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분명히 가작품은 현실에 대한 극복 자세가 보이고 미래 지향적인 작품이 맞지만 그 조국 광복의 어떤 미래가 되길 바라는 건 맞지만 하지만 광물 자체의 의미는 자 과거의 어떤 역사 내지 문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미래를 의미한다. 이것은 잘못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